1일 1문제 시작합니다. 재산세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과세 주체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리고 재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면 납세지가 어디였죠? 주소지. 지방세면 소재지죠. 따라서 동그라미 1번에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소재지. 과세 주체는 시군구였죠. 따라서 정확합니다. 답은 1번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여러분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조금만 더 정확하게요. 지금 우리가 재산세죠. 재산세 과표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자, 딱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데. 자,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일 때는 몇 퍼센트를 적용합니까? 70. 주택일 때는 60. 자, 구분해 놓으세요. 그런데 현재 주어진 것처럼 1세대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요.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것부터 하나 기억하세요. 3억에서 6억.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최근에 이제 문제 자체가 계속 이제 수험생을 괴롭히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귀찮더라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3억에서 6억을 딱 기억하면 자, 1단계는 3억 이하, 3단계는 6억 초과. 그럼 요거는 뭐라고 읽는 거죠? 3억 초과 6억 이하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데 그래서 3억 6억만 딱 기억해라고요. 3억 6억. 자, 그래서 3억 이하인 경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43. 여기는 44. 여기는 4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끝나버렸지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지금 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단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자. 45를 했던 이유가 아마도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6억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고 놓을 가능성이 일단은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43, 44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통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하거나 이렇게 보면 그럼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얼마입니까? 그럼 그냥 보통 그렇게 말해요. 45%라고 보통 금액을 많이 말해. 45%입니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걸 적용한 건데 어쨌든 이번 지문은 틀렸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 두는 걸로 합시다. 자, 한 번 더 암기해 놓으시죠.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근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인 경우에는 70, 주택인 경우는 60이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일 때는 43, 44, 45. 그럼 금액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3억에서 6억 이걸 기억했다가 3억 이하 43, 3억 초과하고 6억 이하면 44, 6억 초과하면 45.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너무도 많이 봤던 지문이죠. 과세 대상 5개. 그런데 각각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다르니까 고지서 발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과표와 세액을 구분. 그러니까 구분한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구분. 장난치면 요걸 장난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렇게 출제되었었고요. 합산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틀립니다. 자, 왜 구분할까요?
세율이 다르니까. 각각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적는다고요. 자, 그리고 자, 넣어줘도 납기에 계시.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요. 납세의무자가 과세주체에게 어떤 행위를 할 때, 주로 뭔가를 신청할 때죠. 물납하겠습니다. 분납하겠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들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10일 전까지. 물론 논리성은 있습니다. 논리성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물납하겠습니다.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과세주체가 뭐라고 하느냐. 아, 안 됩니다. 이 재산은 물납 대상이 안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 10일이라는 조건을 붙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기분 나빠요. 우리는 10일 전까지. 그들이 과세 주체가 우리에게 할 때는 5일 전까지. 동그라미 4번 지문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참 이게 불편한 게 미만도 있고 이하도 있고 또는 초과도 있고. 자, 그럼 정확하게 갑시다. 일단 동그라미 4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소액 징수 면제죠.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2,000원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이하는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하는 포함되니까 2,000원 그래도 그러면 옳은 말이고 정확한 것은 2,000원 미만이죠. 그래서 틀린 거죠. 2,000원 미만. 자, 갑니다. 자, 이게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재산세에서는 물납과 분납을 다 인정한다.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분납, 분할 납부. 분납을 인정하는 세목은 3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물납을 인정하는 것 딱 재산세 하나. 정답은 1번 됩니다.